광선진화 계획의 핵심 중심부에서 북한으로 요구된 군사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좀 더 일반적인 북한의 도발 행태에 대해서 예, 좀 그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비행기 놓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나중에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춘근 박사님. 예,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아까 그 마이클 마저가 한 거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 김태우 박사 논문 앞부분하고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이 작년에 왜 그렇게 그 야단 법석을 치렀는지, 그리고 금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략 이론을 원용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그 행태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북한은 언제 왜 대남 무력 도발을 벌이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 햇볕 정책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북한이 지금 이렇게 도발을 많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2010년이 한국전쟁 이후에 제일 시끄러운 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그 우리 국회의원 한 분이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에 1953년 이후에 지난 58년 동안 북한이 그 도발을 한 모든 자료를 다 갖다 내놓으라 했더니 국방부에서 마련한 자료가 북한이 지난 58년 동안에 221회의 각종 도발을 저질렀습니다. 그 중에 이제 무력 도발, 천안함 사건 같은 무력 도발이 26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발한 시간표를 쭉 놓고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1년에 북한은 평균 3.8회의 도발을 했습니다. 무력 도발 및 각종 도발을. 그런데 햇볕 정책이 있던 지난 10년 동안 북한은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23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17회, 그래서 40회의 도발을 했기 때문에 그 10년 평균 내보면 4.0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은 3.8회인데 햇볕 정책 기간은 4.0이니까 그 시기에 도발이 오히려 더 많았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26번의 무력 도발, 군사 도발 중에 김대중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5번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재임 기간이 5년이라서 우리나라 전체 58년 중에 약 8% 기간 동안 재임을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는 북한의 무력 도발은 전체의 19%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보통 때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것을 왜 그랬을까를 보면은 북한의 도발은 북한의 내부 사정에 의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필요에 의해서 도발을 한다. 근데 북한이 어느 때 도발을 제일 많이 할까? 이렇게 좀 지난 몇십 년 역사를 봤을 때 북한의 도발이 빈도가 올라가는 시점은 바로 북한의 권력이 변화할 때, 권력이 승계될 때, 즉 김정일이가 김일성이 있는 사이에 이제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할 때 그 무렵에 도발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번에 김정은으로 권력이 이어지면서 도발이 2010년에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대북 정책과 달리 북한 내부 사정에 의해서 도발이 나는데, 그 내부 사정 중에서 북한 권력 승계와 관련이 있다. 즉 권력 승계가 이제 탄탄하게 완성이 되었다라고 할 때 대남 도발이 이제 소강 상태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 권력, 우리 다 압니다. 김정은 권력이 지금 탄탄하게 확립되지 않았다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앞으로 각종 도발을 많이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이 그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성공입니다. 첫째, 전략적으로 대성공입니다.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일으켰는데 대한민국이 반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나쁜 일을 저질러 놓고서도 매를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분열돼가지고 엉망이 되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천안함 사건 때문에 국론이 뭉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엉망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6.2 지방선거는 북한이 그것을 계획하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국민들이 북풍이 불면 대부분 보수 쪽으로 갔었는데, 지난번에는 북풍이 부니까 완전히 보수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진보 쪽으로 다 가더라. 이거는 북한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처음에 공격했을 때 우리 정부가 꼭 북한이 한 거가 아닐지도 모르니까 잠깐 좀 기다리고 예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예단하지 말라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 북한이 그동안에 애두벌룬을 날린 거거든요. 앞으로 금년은 잘 지내자 얘기도 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터지니까 정부에서는 잘 지내자고 그러놓고서 북한이 이런 일을 할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반격을 못했고 시간을 놓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천안함 함장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천안함 그 중령하고 살아남은 병사들이 뭐 환자복을 입은 채로 텔레비에 나오고 그랬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담당한 것은 전술적인 차원입니다. 전술적인 차원에서 북한하고 한번 맞짱을 뜬 것인데 잠수함하고 위에 있는 군함하고 붙어가지고 잠수함이 이길 확률은 아마 5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항상 위에 있는 배가 이길 확률은 5분의 1도 안 됩니다. 잠수함이 그만큼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 잠수함이 싼 잠수함이라도 훨씬 좋은 군함을 깨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학자들은 비대칭 무기체제라고 그러는데 그 잠수함이 독일 잠수함을 가지고서 세계 최강의 영국하고 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해군 중령이 잘못했다라기보다도 더 무슨 다른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그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해군 잠수함 함장 출신인 그 예비역 제독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수함은 딱 보고서 표적이 확인되기 전에는 쏘지 않는다. 아마도 북한의 잠수함은 우리나라 군함 번호까지 보고 쐈을 것이다. 만약 그 배에 미국 깃발이 붙어 있다면 전혀 쏘지 않았을 것이다. 왜? 미국 배를 쏘면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닐 테니까, 난리가 날 테니까.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못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거꾸로 역으로 북한은 전략적으로 아주 성공을 한 것이죠. 바로 천안함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이 북한이 한 것인지 모르겠다. 2달 동안에 조사를 해보니까 북한이 한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2달 후에 어떻게 보복을 합니까? 2달 후에 기습을 받은 것은 그 순간에 보복을 해야죠. 그리고 또 북한의 그 대전략은 뭐냐면은 한 5, 6월 된 다음에 대한민국이 한반도 상황을 긴장으로 끌고 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11월 달에 뭐 아주 큰 국제회의가 있었는데 그것을 앞두고서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어떤 용감한 사람이 이것을 난리로 만들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북한이 다 단계적으로 계획하고 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번 11월 달에 연평도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이후에 전략적으로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북한은 근데 천안함을 하고 나서 왜 연평도 사건을 또 했을까요? 제 분석은 이것이 뭐 분석이 100% 맞는다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두 번째 도발은 대낮에였습니다. 대낮에.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의 공격을 받았을 때 분노심을 가지고 저놈들하고 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움츠려들고 오히려 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너무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국민의 마음을 훨씬 더 곱빼기로 만들려고 대낮에 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의 이 무서운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주 최고로 증폭을 시키고 그럼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부의 압력을 가해서 이제 대화 모드로 가자. 더 이상 뭐 이렇게 그 천안함 사건 가지고 더 이상 가지 말고 그런 압력을 가하려고 그런 의미로 했는데 그것이 전략적으로는 패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낮에 그 북한이 포를 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북한이 자기가 안 했다라고 발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그 포를 쏘는 순간을 전부 자기 손내에 들고 다니는 텔레비를 통해서 조그만 텔레비를 통해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다시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 천안함 사건 이후에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정확하게 올바르게 대응하지는 사실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사태 진전이 북한이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게 실수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 상황이 지금 진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마이클 마자 같은 미국 학자도 북한이 이제 충분히 미국이 공격해도 될 정도로 나쁜 짓을 많이 했고 그래서 앞으로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뭐 비행기를 통해서 북한의 해안포대를 공격하는 그 이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북한은 이제 그리고 북한이 지난번에는 전술적으로도 조금 더 패착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포를 뭐 190발을 연평도를 향해서 쐈다는데 사실 그 연평도 땅에 맞은 것은 한 40발 정도 됩니다. 나머지 한 150발은 섬에도 못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포사격술이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것도 이제 다 뭐 이렇게 만천에 공개하는 뭐 그런 일이 됐었는데, 하여간 지금 상황은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상당히 지난 10여 년하고 다른 그런 기상과 기백을 다시 되찾은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월 21일 날 뭐 저쪽 어디야 아라비아 앞바다에서 그 아덴만의 그 여명이라는 작전을 통해서 봤듯이 대한민국의 그 스타일이 조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북한이 어떤 전략을 펴는지 여러분 뭐 명확히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계속 대화합니다. 대화하자. 바로 11월 23일 날 북한이 전략적으로 패착한 것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이제 강성이 아니라 연성으로 지금 남한하고 대화하자고 무지하게 그 강조를 하고, 그럼으로써 대한민국 여론이 다시 다른 쪽 방향으로 틀도록 북한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종합을 한다면은 북한이 우리의 대북 정책하고 관련 없이 도발을 끊임없이 지속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대남 도발은 북한 체제의 내재적 속성에서 유리한다. 그리고 내재적 속성 중에서 특히 북한이 권력 이양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그런데 지금 북한 권력 이양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저 천안함 사건이 너무 엄청나다 보니까 저희 학자들마저도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고 그 코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그 체제 변동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뭐 설명을 위해서 아주 간단한 소설을 하나 쓰겠습니다. 지금 북한에 27살짜리가 대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뭐 여기 27살 때 군대에 계시던 분은 한 중위쯤 됐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 잘 만나면 뭐 대장도 될 수가 있는데, 이 대장이 된 것이 상당히 우스운 일이지만은, 그리고 북한은 자기가 그것을 안 했다고 얘기하지만은 북한의 군 내부에서는 이런 말이 돌 겁니다. 야, 그 천안함 공격을 그거 김정은이가 한 거래. 야, 그놈이 전술적, 전략적, 작전적 차원에서 대단한 놈이야. 그리고 남한이 반격하지 못할 것도 다 알고, 그리고 한 방에 그 남한군함을 두 쪽 내는 그것도 탁월한, 이거 대장감이야. 바로 그것을 위해서 김정은이가 그 일을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장이 됐습니다. 근데 북한 같은 병영 국가에서 군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대장 가지고 안 됩니다. 대장 위에 차수 있고 차수 위에 원수가 있는데, 차수로 올라가려면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사실 요번에 자기네가 포사격을 한다면 김정은이 포사격의 달인이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차수까지는 못 올랐습니다. 아직도 대장인 거 보니까. 차수, 그 위에 원수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천안함 넘버 2, 천안함 넘버 3가 필요할 거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든지. 바로 우리는 천안함 넘버 2, 천안함 넘버 3를 더 이상 용납하면 안 된다는 그것이 우리의 전제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더 북한하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작년에 대한민국 국민 50명 이상이 북한 때문에 죽었습니다. 국민의 50명 이상이 한 해, 반년 사이에 뭐 매일 입만 열면 동족이라고 얘기하는 북한에 의해서 죽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또 얘기하고 뭐 이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이번에 만나가지고 야, 우리가 천안함 잘못했다라고 얘기 못합니다. 왜 얘기 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70명이 북한이 그거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 30%가 북한이 한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퍼센트가 늘어가가지고 연평도 사건이 일어날 무렵에 우리 국민의 한 50% 정도가 천안함은 북한과 관계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50%, 그 30% 북한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북한이 천안함 우리가 했다고 얘기하면. 바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가서 그 확인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이 성에 있는 것을 얘기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발표를 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대북 정책을 바꿔야 된다. 그걸 우리 허남성 박사가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의 군사 전략을 바꿔야 된다. 이것을 김태우 박사가 말하기로 돼 있던 겁니다. 그분이 먼저 했기 때문에 제가 뒤 바꿔서 했는데, 김태우 박사님의 말의 앞부분을 제가 지금 말했다고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